여러분, 혹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게 세상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구글 딥마인드가 바로 이 생각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마2라는 새로운 AI를 통해서요. 자, 오늘은 이 정말 놀라운 기술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이 질문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요즘 AI를 보면 참 신기한 역설이 있어요. 사람처럼 멋진 시를 쓸 줄은 아는데 막상 저녁 먹고 식탁 치우는 건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이런 물리적인 행동을 AI는 엄청나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역설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역설은요, 현대 AI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한계, 그러니까 거대한 맹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시마2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뚫기 위해 만들어진 녀석이죠. 대부분의 AI한테 부족한 게 뭐냐면요, 바로 체화된 지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데이터 처리해서 답만 툭 내놓는 게 아니고요. 주변 환경이랑 직접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한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배우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이해하는 그런 지능인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모라베게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AI가 분명 엄청 똑똑하긴 한데 이게 마치 몸 없이 뇌만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똑똑한 거예요. 세상을 눈으로 보고 인식은 할 수 있는데 그 세상 안에서 직접 뭔가를 하는 것, 즉 행동으로 옮기는 건 되게 서투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AI한테 어떻게 이 몸으로 세상을 배우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놀랍게도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곳에 있더라고요. 바로 가상세계, 즉 게임 같은 환경을 훈련장으로 쓰는 거죠.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비디오 게임이야말로 AI한테는 정말 완벽한 훈련장인 셈이죠.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서 로봇 훈련시키다가 실수하면 돈도 많이 깨지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게임 속에서는요? 그냥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죠. 안전하고 싸고 거의 무한한 시나리오를 제공하니까 말 그대로 완벽한 실험실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세대에서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더 진화한 새로운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시마2죠. 시마1과 2의 차이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시마1이 저기 가서 저 돌멩이 하나 주워와 같은 딱 시킨 일만 하는 어린아이였다면요. 시마2는 우리 팀에 지금 자원이 부족하네. 좀 모아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목표를 이해하고 계획도 세우고 심지어 대화까지 하는 아주 똑똑한 10대 청소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명령만 따르는 수준을 아예 넘어선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똑똑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시마2의 두뇌, 즉 기반 기술에 있습니다. 이 AI는 구글의 아주 강력한 파운데이션 모델, 바로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덕분에 그냥 게임 화면을 점들의 집합, 픽셀로 보는 게 아니라 언어를 이해하고 복잡한 생작, 그러니까 추론까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말로만 듣는 건 충분하죠? 시마2의 이 새로운 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지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테스트 상황입니다. 게임 속에서 유저가 질문을 하나 던져요. 근데 이게 그냥 저쪽으로 가봐 이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주변을 탐색하고 뭔가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보고까지 해야 하는 꽤 복잡한 임무입니다. 이때 시마2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저걸 확인해달라고 했구나. 그럼 일단 저걸 먼저 찾아야겠네.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AI의 이런 추상적인 생각의 과정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되는지 이걸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마침내 시마2는 임무를 완벽하게 해내고 심지어 말로 대답까지 합니다. 사용자의 말을 알아듣고 언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추론, 그리고 직접 가서 확인하는 행동, 이 모든 걸 하나로 완벽하게 연결해낸 거죠. 이건 한술 더 뜹니다. 진짜 대단해요. 잘 익은 토마토 색깔의 집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추상적인 말을 듣고
토마토는 빨갛지. 그러니까 빨간 집으로 가라는 거구나 하고 시각 정보랑 연결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찾아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라면 절대 못하는 일이죠. 거의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로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요. 시마2가 이전 버전인 시마1에 비해서 성공률을 거의 2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아직 인간 최고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와, 그 격차를 정말 무섭게 따라잡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질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맨날 하던 익숙한 게임에서 잘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과연 이 능력을 생전 처음 보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에서도 똑같이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진짜 지능을 판가를 맞는 척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 차트가 그 대답을 해줍니다. 처음 보는 게임 환경에서 시마2는 이전 버전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높은 성능을 보여줘요. 물론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순 없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배운 걸 새로운 곳에 응용하는 능력, 즉 일반화 능력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이 두 개 게임 화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은 신마2가 훈련받았던 게임 중 하나인 발의 힘이고요. 여기서 뭐 나무배기나 탐험하기 같은 걸 배웠겠죠? 근데 오른쪽은 완전히 다른 그래픽에 규칙도 다른 마인크래프트 세계예요. 여기서 처음 해보는 건데도 발의 힘에서 배운 기술을 응용해서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바로 진짜 일반화 능력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 기술이 단순히 게임을 잘하는 걸 넘어서 우리 미래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시마2는 특정 게임의 그래픽이나 규칙을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주변을 둘러봐야 하는지, 어떤 물건이랑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같은 더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은 전혀 다른 세계로도 옮겨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장면은 와, 진짜 놀랍습니다. 이건 게임 화면이 아니에요. 마치 실제 사진처럼 보이는 아주 사실적인 세계에서 시마2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게임에서 배운 탐색 능력이 이렇게 현실과 거의 똑같이 생긴 환경에서도 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정말 결정적인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거리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실적인 환경에서도요. 예를 들면 이런 아름다운 바닷속 세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놀라운 적응력을 다시 한번 제대로 증명하는 순간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이 연구는 그냥 게임 더 잘하는 AI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상세계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의 진짜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범용 AI 에이전트 그리고 로봇 기술을 향한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가상세계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자유자재로 탐험하고 배우고 마스터할 수 있는 AI가 마침내 우리의 현실 세계로 들어온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